자, 반갑습니다. 민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부할 부분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다들 관계대명사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 개수 몇 개죠? 2개입니다. 이 문장과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팔품사 중에 접속사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건 혹은 독해를 하건 관계대명사가 보인다, 반드시 해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관계대명사 그 뒤의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통은 관계대명사 뒤로 주어, 동사 혹은 동사의 구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될 부분은 관계대명사가 시작되는 구간부터 관계대명사가 끝나는 구간까지 잡아주시고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라는 단어가 있을 건데 이 관계대명사 이하의 구조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와 같은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문법 내용은 보통 중학교 교과서 2학년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용어 하나 사용할게요. 우리가 그 문장 속에서 이 주어 동사의 이 덩어리를 보통 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렇다면 이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이고요. 자, 우리 보통 명사라는 품사는 형용사가 수식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 관계대명사절은 다른 표현으로 형용사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자,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세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 각각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 혹은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 그 명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선행사, 명사의 종류는 우리는 보통 사람명사, 자, 두 번째 사물명사, 세 번째 동물명사,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다행인 건 사물과 동물은 동급 취급한다. 자, 그러면 한번 각각의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인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세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소유격 관계대명사, 세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를 씁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자, 각각의 관계대명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관계대명사 기준으로 그 뒤의 구조가 보통은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관계대명사는 대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학교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서술형 문제 중에 뭐 후나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붙을 거예요. 단 that이라는 단어는 제외한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that이라는 단어까지 활용을 한다면 사실 who이든 which이든 상관없이 막 넣으면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그런 조건부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관계대명사. 자, 두 번째로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붙어 있는 경우 이들은 함께 생략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구조를 보면 동사가 나왔죠? 우리 보통 문장의 구조는 누구부터 시작되죠? 주어, 동사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관계대명사 뒤로 주어가 빠진 동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는 항상 어떻다? 불완전한 구조다라고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너무나도 편해요. 왜? 선행사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whose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뒤로 구조는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고요. 한 가지 암기하셔야 될 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는 어떻다? 완전한 절이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목적격으로 넘어가고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 비교할 거고, 그리고 이쪽에 선생님이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로 구조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뭐야?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와 동일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큰 차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that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적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규칙들이 많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었네요. 자, 선행사가 사람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말고 who라는 단어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who라는 관계대명사 기준으로 뒤에 동사가 나왔다.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되겠고요. who라는 관계대명사 기준 뒤로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왔다.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소유격과 비슷한 구조인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사실은 이 주격 관계대명사 절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자, 완전하다라는 건 주어, 동사를 기준으로 이하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불완전하다라는 건 주격 같은 경우는 주어가 빠져 있고요. 목적격 같은 경우는 동사 이후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나 사실 독해할 때 이 정도까지 보시진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의 기본기를 잡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각각의 규칙을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다 풀면 완전한 해석까지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관계대명사의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He has a girlfriend. 그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가 어떤 문법이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규칙? 각각의 문장 속에서 의미가 겹치는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 있죠? 나는 친구가 있고요. 그는 여자친구가 있답니다. 의미가 겹치는 단어는 a friend 그리고 he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의미가 겹치는 단어 바로 뒤에다 붙여줄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자, 그 다음은 붙여지는 문장에 겹치는 단어를 지워줄 건데 이 he라는 단어는 문장의 주어였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의 관계를 따져서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I have a friend who has a girlfriend. 이렇게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 보시면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선행사 이렇게 수식인데 잘 보세요. 만약에 뒤에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가 없다면 나는 친구가 있습니다라는 해석이겠지만 수식의 구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명사보다 반드시 그 수식하는 구조를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 순서가 어떻게? 1, 2, 3, 4번의 순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여친이 있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관계대명사 뒤로 이 동사가 나왔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a friend, 단수 명사이니까 단수 동사 나왔고요. 두 번째, 주어가 없네. 동사로 시작됐네. 절의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하다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규칙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복잡하고 또 하다 보면 귀찮아질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지나보면 관계대명사가 훨씬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약속드립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였고요.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성을 알고요. You respect him. 너는 그를 존경합니다. 자,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 어떤 문법이었죠?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자, 그 규칙 중에 하나는 각각의 문장에서 의미가 겹치는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누구 있었죠? The man. 두 번째 him.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의미가 겹치는 단어 바로 뒤에 붙여줄 건데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지워주셔야 합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우리 respec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보면 I know the man whom you respect. 자, 문장 구조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시작, 관계대명사 구조 여기까지,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 자, 해석. 관계대명사 절이 없다면 나는 그 남성을 안다. 하지만 우리 선행사 수식 구조 먼저 해석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해석 순서 굳이 말하면 1, 2, 3, 4. 자, 그래서 나는 너가 존경하는 그 남성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자, 우리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조는 절의 구조가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며
선행사가 사람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말고도 who, that, 생략,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조건을, 네 가지 경우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자, 다음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활용한 문장을 써볼게요. 자, 문장 읽어보시면 She invited the boy. 그녀는 그 소년을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 His voice was beautiful. 자, 그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 뭐라고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대신에 해야 될 조건은 의미가 겹치는 단어를 찾는다. 보시면 누가 있죠? The boy와 이번에는 his라는 단어가 겹치는 의미고요. 자, 뒤에 있는 문장을 선행사 뒤에 붙여줄 건데, 자, 이번에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자, his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행사가 사람인 소유격 관계 대명사 누구? who's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문장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She invited the boy whose voice was beautiful. 자, 우리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이렇게 자, 선행사 확인하셨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한 가지 규칙 뭐였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는 완전하더라. 보면 목소리가 아름답다. 자, 위에 있었던 주격과 목적격에 비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는 완전하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해석의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아름다웠던 그 소년을 초대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 해석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규칙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응용과 심화 버전이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